자, 이번에는 경영학 공부 요령 시리즈 중에서 전략 경영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게 전쟁 용어거든요. 라틴어로 하면 스트라고스라고 해서 뭐 장군이 쓰는 책략 이런 뜻인데, 기업 경영하는 게 사실은 전쟁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도 경쟁자가 있고 전쟁할 때도 당연히 무찌어야 될 상대방이 있고요. 기업 경영하는데 여러 물자 필요하지만 전쟁에도 여러 물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형지물이라든가 뭐 상대의 강약점, 우리의 강약점 이런 것도 파악을 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하는 거를 우리가 뭐 총성 없는 전쟁 뭐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전쟁 용어를 이제 기업 경영에 갖다 쓰는 게 전략 경영인데, 전략 경영도 얘가 시험에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사실 뭐 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데, 전략 경영도 그래서 뭐 또 약간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걸 좀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같은 걸 좀 아시려면 일단 전략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 손자병법이라고, 손자가 쓴 병서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피, 남을 알고, 지기, 자기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지피가 남을 분석하는 거여서 이게 외부 환경 분석이고요. 지기가 이게 이제 자기를 분석하는 거여서 이게 내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를 해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초심자한테 지피지기 하라고 하면 지피지기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심자용 전략 분석 툴로 만들어낸 게 SWOT 분석이에요. 그래서 S가 strength, 강점이고, W는 이제 weakness, 약점이고, 그래서 여기 S와 W는 이제 우리 회사 내부 지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는 이제 opportunity, 그 기회의 약자고, 그 다음에 T는 threat은 이제 위협이죠.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는 건 이제 외부 환경 분석인 거죠. S와 W, 우리 회사의 강약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매치시켜서, 그럼 뭐 S와 O가 만나고 S와 T가 만나고 네 가지 셀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전략은 이제 S하고 O에서 만나는 우리의 요 강점을 가지고 외부 환경의 기회를 살리는 거죠. 뭐 요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WOT 분석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과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이 S와 W하고 그 다음에 O와 T를 이제 매치업을 시켜서 약간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게 그게 SWOT 분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략은 여기 가장 좋은 셀이 S와 O가 만나는 셀이고요. 가장 이제 안 좋은 거가 W하고 T가 만나는 셀인데, 그래서 이제 S와 O가 만나는 셀에서 대부분 이제 전략적인 아이디어가 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OS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많이 깔려 있는 뭐 아이폰 태블릿도 있고 뭐 PC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앱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애플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은 현대카드하고만 해서 쓰지만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한 거죠. 어쨌든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런 강점 가지고 기회를 살리는 전략을 하면 경쟁자를 압도하거나 혹은 이제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전략 수립 프로세스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회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비전을 확인을 해요. 비전이라는 건 이제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바거든요. 여러분 뭐 회사 가셨는데 우리 회사는 비전이 없어, 이런 얘기는 이제 장기적으로 뭔가 이 회사에 있어도 나한테 좋을 거 없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 그 다음에 단기적인 목표 이런 거 바탕 내에서 SWOT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 나중에 평가하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이제 전략 경영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세스에다가 이제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단지 이런 프로세스가 저기 위에 있는 최고 경영자도 이런 프로세스로 전략을 수립할 거고, 그 다음에 중간 경영자, 밑에 있는 하위 경영자도 이런 프로세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략의 또 수준이 있어요. 맨 위에를 우리가 코퍼레이트 레벨이라고 하고, 여기 중간을 비즈니스 레벨, 밑에를 이제 펑셔널 레벨이라고 하는데, 요 레벨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제가 농심의 최고 경영자예요. 농심의 최고 경영자는 내가 벌려난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뭐 라면 사업도 있고 스낵 사업도 있고 음료 사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사업이 있을 텐데, 최고 경영자는 내가 벌려놓은 이런 사업들을 약간 돈 되는 비즈니스는 돈을 더 투자해서 키워줘야 되고, 돈 안 되는 건 좀 접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새로 유망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여기다가 또 붙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때고, 여러분이 만약에 농심의 라면 사업부의 본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들고 계시는 라면을 이마트에 가면 이제 라면 골목에 여러 라면 회사들하고 진열
분열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소비자들 카트에 우리 라면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경쟁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경영자가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 세우는 전략의 내용은 달라지고 프로세스는 똑같지만 전략의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전략 경영에서는 맨 위에 거를 전사적 순위의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뭐 다각화라든가 전략적 제휴라든가 수익적 통합이라든가 수평적 통합 이런 걸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레벨에 있는 경영자들은 자기가 만드는 제품을 시장에 나가서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그걸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원가 우위하고 차별화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걸 알려주고 펑셔널 레벨의 전략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전략 경영을 잘 이해하시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전략 수립하는 프로세스 플러스 전략의 위계에 따라서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뭐 BCG 매트릭스라든가 뭐 파이포스 모형이라든가 가치사슬 모형이라든가 경쟁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넣어서 이해하시면 전략 경영에서 이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안에 이제 디테일 공부하시면 전략 경영에서 나는 문제 같은 거 다 맞힐 수 있는 거죠. 전략 경영 문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